안녕하세요.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조금 좀 복잡한 이야기, 좀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4주와 5주에 걸쳐서 락강 이야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짧은 4시간에 락강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락강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크 락강이죠. 이분은 이제 프랑스의 현대 정신 분석학파고, 그러니까 프로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셨고, 당연하게 성각자이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나름대로의 그런 그 이론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또 깜짝 놀라게 하신 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는 읽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 락강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이해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분의 이야기는 첫째, 이제 무의식은 이제 나의 무의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의 무의식은, 이 무의식은 우리가 그 정신분석학과 프로이드 할 때도 공부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계죠. 그래서 보통 0세에서 6세, 그렇죠? 기억하지 못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 무의식은 개인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5세부터 시작 기억을 한다 그러면은 이 언어의 발달과 같이 가기 때문에 0세부터 5세가 무의식이고, 나는 7살부터 기억한다 그러면 0세부터 7세가 무의식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때 이제 이분은 뭐라 그랬냐? 여러분이나 나의 무의식은 타자의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나의 무의식은 타자의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칫 보였지만 우리는 그 락강에 의하면 이 두 단계를 거치면서 나라는 주체성을 이제 갖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자기 이해, 자기 분석, 자기 정체성 이럴 때 이분은 보통 이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때 내가 누구냐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그 이야기는 타자,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가 이제 소타자, 대타자라고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어떤 욕망, 이게 소타자고, 또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욕망, 대타자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꿈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부모님의 꿈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소타자, 부모의 욕망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대타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정신,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면 나의 욕망이 아니고 바로 부모님의 욕망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락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거의 신경질적인 이 현상을 보이고 있고, 물론 어떤 분은 이따 보겠지만 도착증 시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현대인은 나의 꿈을 알지 못하고 부모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고시를 패스하고 그 어려운 고시를 패스했지만 바로 법복을 벗어 던지고 스님이 되시는 분들이 우리가 많이 봤죠. 또 모 가수도 내가 어머님의 바라는 대로
S라는 대학을 간 다음에 뭐 치대죠. 그 의사가 된 다음에 바로 휴학계를 내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거.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나의 욕망인지 그 다음에 부모님의 욕망인지 그래서 부모님의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게. 우리가 대표적인 영화가 전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스완, 그렇죠? 나탈리 포트만의 스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섹스피어의 햄릿.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사람들이죠. 남의 귀에 잘 뜨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여튼 햄릿 다 신경증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은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무의식은 나의 꿈이기보다는 바로 부모의 꿈, 타자의 욕망으로 살고 있다.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이따 나옵니다. 이제 지금 한번 볼게요. 또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요걸 좀 뭐 앞으로 당기죠. 예. 이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말은 이제 다르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자, 이제 소비 사회라고 있어요. 소비 사회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요 사람이 이제 장 보드리라라고 또 뭐 프랑스의 이제 석학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소비 사회다. 그래서 이제 뭐 이미지 중심 사회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실용성보다는 그 상품이 갖고 있는 기호, 명품, 그렇죠? 우리가 뭐 가방,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가방을 사서 들고 다니는 거나 그 유명한 명품을 갖고 들고 다니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더 불편해요, 명품이. 그러니까 이 보드리아이르는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이 소비는 바로 명품이라는 기호에 의해서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소비사회다. 이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락강은 뭐랬죠? 나의 욕망은 바로 무의식 타자의 욕망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명품을 왜 소비합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비싼 거, 뭐 한 5만원, 10만원이면 사는 가방을 뭐 몇백씩 들고 명품 백을 산다 이게. 도대체 왜 사냐 이거를. 바로 명예, 그렇죠? 내가 이것을 들고 다니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명품 들고 다니네? 이러한 대타자의 욕망에 대타자의 인정 때문에 우리가 명품을 소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락강은. 그러니까 이 주체의 욕망은 명품이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데 실용성도 없는데 대타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소비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나의 무의식은 바로 대타자의 욕망이다. 이렇게 락강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큰 차 타고 다니죠. 좋은 차 타고 다니죠. 예? 다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락강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나 또 나도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것이냐 부모님의 것이냐 아니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그 시대적 정신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냐를 한번 이제 반성하시고 바로 락강은 바로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 근데 이게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가 타자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우린 주체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응? 타자의 욕망을 우리는 추구해야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열적 주체라 그래요. 나는 주체라는 것은 내 거 아닙니까? 난데 나는 타자의 욕망을 받아들여야만이 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타자의 욕망이 없으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내가 되려면 타자의 욕망을 받아들여야만이 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락강은 주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분열적 주체라고 하고 있고, 서브직에다가 빚진 편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따 보겠지만 분열적 주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것은 소회를 갖고 태어났다. 이제 좀 어렵죠?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더 이상 안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또 락강을 보면서 이해할 것은 욕구. 욕구를 니드죠. 나는 니드를 요구하고, 디맨드죠. 그 다음에 욕망한다. 디자이어. 욕구를 요구하고 욕망한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은 항상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항상 채워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배가 고파. 어렸을 때 뭐 성인이 되든 뭐 아이가 되든 배가 고프다는 욕구가 생겼어요. 또 생리 욕구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요구해요. 디맨드하죠. 근데 밥을 먹어도 우리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또 한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욕망한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욕구한 거에 대해서 요구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 결선 부분이 바로 욕망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이 욕망 때문에 계속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욕망이라는 것은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결백적인 기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30평 아파트에 살면은 40평의 아파트 살고 싶고, 또 40평에 살고 싶으면 50평에 살고 싶고, 계속 인간은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분열적 주체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어린아이 때 으앙 하면은 엄마가 바로 우유를 갖다 줘요. 그쵸? 나의 욕구에 엄마는 디맨드,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점점점 그런 것을 횟수를 반복하면서 이제는 뭐야? 뭘 요구하냐면 내가 배가 고프기 전에 엄마가 우유를 준비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배고프다는 그 신호가 왔을 때 바로 우유를 먹을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나의 욕구를 요구했지만 항상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난 100을 원했는데 대부분 우리는 80분이 못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 20이 뭐냐? 이게 욕망이라는 얘기예요. 욕망이라는 얘기예요. 이 욕망은 또 타자의 욕망으로 구성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망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이 부분을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그 말은 우리가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욕심을 낸다 이게. 하나가 생기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이 생기면 셋을 갖고 싶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욕망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자,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락강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영화를 우리가 감상하면서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야기를 학생들이 이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내가 조금 알면은 5분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는 거예요, 영화를. 일일이 저 또한 그래요. 저도 뭐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만큼만 영화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저보다 더욱 많은 지식을 갖고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런 심리적 이야기를 이해하셨는 것을 한편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자크 락강 지금 얘기한 대로 1901년부터 1981년도 거의 뭐 80살까지 사셨고, 항상 뭐 그 기분 좋게 사셨으니까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을 보면은 욕망은 기표이다.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기표란 것은 뭐냐? 철수, 장미, 제비 우리가 부르죠. 우리가 장미꽃을 보면 장미라고 부르죠. 그죠? 이게 기표예요. 신이 피해. 예? 뭐 커피 그러면 커피라는 게 기표죠. 신이 피해. 그 다음에 완벽한 기의를 갖지 못하고, 기의는 뭐냐? 뜻이에요. 자, 장미를 우리가 할 때 꽃이라는 기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애인한테 줄 때 그 꽃의 의미,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돌아가신 분한테 갈 때 꽃에 바치는 의미,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잖아요. 한 가지 기표에 여러 가지 기의,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의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신이 피해, 아까 기표는 신이 피양, 신이 피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기의를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언어로서 그 대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아까도 욕망은 항상 채워지지 않는 존재다. 이제 그거와 비슷한 얘기예요. 누가 언어로서 여러분들 완벽하게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난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대부분 그러죠.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죠?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언어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한 기를 못하고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욕망을 추구하고, 죽음으로써 욕망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욕망은 이따 배울 그 실제계와도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창의적 사고, 뭐 창의 이런 것은 다 실제계에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락강을 알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 시대에 실제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조건을 갖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나 이제 까렌이랍니다. 그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도 있지만 제가 누차 또 말씀드렸죠. 뭐 간단하게 뭐 안나 까렌이라는 유부녀가 바람난 얘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톨스토이 작품을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안나가 이제 결혼을 했고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시골에 살다가 이제 친정 오빠가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모스크바로 이제 저기 뭐 친정집을 나들이 하다가 모스크바역에서 그 브론스키라는 아주 육군 그 건강한 젊은 군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웠던 중에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이제 또 다시 이제 떠올릴 수가 있죠. 나의 아니마를 만났고 나의 아니무스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 얘기예요. 그 첫눈에 반해가지고 안나는 모든 것을 던지고, 그러니까 뭐 아내로서의 책임, 자식으로서의 책임, 그걸 다 던져버리고 브론스키와 이제 동거를 하다가 이제 브론스키한테 너무 집착을, 여기서 보면 신경증적인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집착이죠. 이게 이제 집착이라는데, 심리학적인 용어는 이제 히스테리성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계속 집착을 하고, 이 집착이 히스테리성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히스테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다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브론스키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콩깍지가 벗겨진다는 것은 나의 아니마였는데 아니마가 아니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여자가 안나가 모스크바 그 역에서 만났던 그 장소에서 자살로서 운명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락강은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했지만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우리의 존재를 거부한 신경증 환자의 모습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계속 그 집착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냐면 나의 욕망을 계속 상대방한테 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그 히스테리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지금 봤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다 내가 요구하는 것만큼 상대방은 절대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지금 여러분들 뭐 부모님도 있고 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고 상대방이 부모님이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나의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채워줍니까? 안 채워주죠. 그렇죠? 안 채워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이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부모님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나의 모든 것을 안 채워준다는 것을 아는 것이 건강한 성격이고, 이걸 모르고 계속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히스테리 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락강은 여기 나온 대로 이제 브론스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S 다시. 그러니까 락강이 이 탁월한 것이 뭐냐면은, 이 프로이드를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했지만 인간을 분열적 주체로 규정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모든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같은 얘기예요. 미국과 달리 이 유럽은 정신을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 구조라고 그래요. 구조라는 것은 뭐예요? 구조가 일상화되면 제도인 거예요. 몸의 구조, 인간의 구조, 팔, 다리,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정신도 구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두 가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 환자, 신경증 환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신경증 환자예요. 이게 분열적 주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S-를 그래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 신경증적인 증상을 줄여나가는 것이지, 완벽하게 이런 그래서 구조라 그래요. 정신 구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시 얘기해서 뭐 쉬운 얘기로 모든 인간은 성격 장애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S라는 것이 분열적 주체 나고, 그 다음에 결핍, 그 다음에 A가 오브제야라고 합니다. 대상. 그러니까 브론스키에 대해서 결핍,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락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서 락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그 정신 구조, 다음 시간에 좀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신경증, 도착증, 그다음에 강박증,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1차 시에는 락강이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듣고, 2차 시에는 그 원빈, 저는 좋아하는 영화 배우는 기억해요. 근데 이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면서 하려고 그래요. 이 영화에 누가 나왔지? 제가 원빈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원빈의 마더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심리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또 이제 이 반복되는 얘기죠. 분열적 주체. 자, 타자의 욕망이 없으면 나라는 주체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려면 타자의 욕망을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따 배울 상상계, 상징계 두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인간이 돼요. 다시 얘기해서 나라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단계를 거쳐야만이,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이 두 단계를 거쳐가지고 사회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계를 못 거치면은 나도 강의할 수 없고 여러분도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지금 나라는 알지 못하는 나라는 바디, 이것도 또 복잡하니까 그만 얘기할게. 나라는 사람이 되고, 그 내가 누구냐? 그냥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자기 분석, 자기 이해, 응? 그러니까 니체 같은, 우리가 니체 배웠죠. 니체 같은 사람들은 참 헛소리 한다 그래요. 뭘 나를 분석하고 나를 이해해.
나라는 것은 지금의 나야.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몸, 바디, 그러니까 육체, 그러니까 피지컬, 그 다음에 사이키, 마음, 그 두 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갖고 있는 몸, 바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 갖고 있는 몸과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의지, 요게 나라 이거예요. 뭐 더 이상 나이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자기 분석, 자기 이해 그러면 교수님 뭐 자기 분석, 자기 이해 뭐 한다고 뭐 사방에서 뭐 학교에서 상담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대해서는 좀 미안하지만 니체의 입장에서는 그 헛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할게요. 자, 하여튼 이 상상계와 상징계를 거치면서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상징계를 거쳐야, 자, 이 상징계는 오이드푸스 단계.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에 안 걸리고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아버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이드푸스 배웠죠. 그러니까 이것을 받지 않으면은 정신병이 걸리니까 나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일단 받아야 되고 나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적 주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뭐 내가 자주 언급되는 이 나탈리 포트만의 이제 블랙스완, 전형적인 신경증 환자죠. 햄릿 같은 존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욕망은 없어요. 나의 욕망은 없고 햄릿이 우유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가 여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의 주체성은 없는 거죠. 응? 나의 욕망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거기에서 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유명한 햄릿 아닙니까? 블랙스완도 내가 누군지는 모르고 그냥 엄마가 무용수를 원하니까 또 엄마의 말대로 무용수가 됐고, 또 감독이 블랙스완을 원하니까 또 감독의 말대로 블랙스완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러한 운명을 가진 영화죠. 이 블랙스완이죠. 제가 우리나라 이제 다이빙 영화 다이빙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그 다이빙 영화 하면서 수영 선수 간의 어떤 심리극이 나왔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우연하게 그 다이빙하는 두 수영 선수의 심리극을 봤는데, 하여튼 그 영화를 보고 또 한번 블랙스완보다는 우리가 그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화 이제 보셔야 됩니다. 저도 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또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봤던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분열적 주체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나라는 주체성이 되려 그러면은 락강에 의하면은 상상계와 상징계를 거쳐야 나는 주체로서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은 상상계에 머물르면은 바로 우리는 나라는 정체성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 속된 말로 미친 사람들은 바로 요 상상계에서 그 다음 상징계로 가야 되는데 상징계로 가지 못하신 분들이 조현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상계와 상징계를 거쳐야 나라는 것이 생기고, 그러면 이 상징계를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실제계예요. 실제계. 이게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의 세계라고도 이해하셔도 돼요. 알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언어는 대상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설명하지 못하는 그 부분, 그게 바로 실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무궁이 남아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욕망을 계속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실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계는 우리한테 새로운 영역을 열어준 단계고,
이것은 이제 칸트의 이제 물자체의 세계하고 뭐 또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자체 세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실제계는 꼭 그렇지 않지만 실제계가 칸트의 물자체 세계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요것에 이제 보로메오 고리라 그래요. 이제 보로메오 고리라는 것은 뭐냐면 요 세 단계가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라는 요 세 단계가 각각인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상상계에서 그다음 상징계를 가야 되고 모든 에너지 근원은 실제계에서 나오고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단계가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다 연관성이 있고 서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움직인다. 이것을 우리가 보로메오 고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랑깡이 내가 되는, 뭐 여러분 뭐 분열적 주체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해서 어렵지만 일단 주체가 되는 것은 상상계와 상징계를 거쳐야만이 내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상계와 상징계를 보겠습니다. 자, 상상계는 우리가 프로이드에서 배웠던 이제 에고 단계하고 똑같죠.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 에고 단계하고 이제 자아 단계하고 거의 이제 같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8개월에 이제 형성되는 거고, 자, 우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보면은 뭐 복잡하니까 이제 남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볼게요. 자, 남학생은 프로이드에 의하면은 먼저 엄마와의 욕망 관계에 빠지죠. 그렇죠? 엄마가 나의 전부이고 또 엄마도 내가 전부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상상계 단계예요. 나는 다 엄마의 전부고 엄마도 내가 다 전부이고 내가 엄마이고 엄마가 나이고 이 단계예요. 이게 상상계 단계예요. 이 상상계 단계. 그러니까 에고가 형성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상상계 단계에서는 엄마하고 나하고 동일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변 사람은 안 보이고 엄마하고 나하고 동일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엄마가 나고 나가 엄마예요. 그 짱 피아제라는 사람은 옆에 아이가 울면 아이도 같이 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옆에 아이하고 나가 구별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를 가만히 보세요. 어린아이를 뭐 영화죠. 뭐 영화 아이들 보면은 옆에서 울면 따라 울어요. 그 이야기는 옆에 아이하고 내가 구분이 안 되는 단계예요. 같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든 의존적 동물 아닙니까? 뭐 동물처럼 뭐 금방 뭐 날고 뭐 생활하고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쨌든 오랜 기간 부모한테 의존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현재의 이런 그 가족지에 대해서는 항상 엄마하고 우리 아이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자라죠. 그래서 엄마하고 나는 내가 엄마고 엄마가 내 구분이 안 되는 단계가 이 상상적 단계예요. 상상계예요. 무슨 말 알겠죠? 라칸은 이것을 이제 6개월에서 18개월에 형성이 되고 프로이드의 에고 단계라고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계 단계에 오면서 점점점 이제 18개월이 지나고 19개월 이렇게 오면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렇죠?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계 그건 이제 상징계로 넘어가는데 이 상상계에서 뭐라 그럴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 이게 상상계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상상계, 우리가 이게 상상계에 관점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럼 상상계는 나르시시즘적이다 이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본다 이게. 자기애성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가 세상을 구축한다 이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분명히 이 학생은 날씬한데 뚱뚱하다고 보는 거고, 이 사람은 뭐야? 근육이 없는데 근육이 있다고 보는 거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르시시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애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애라는 것이. 그래서 이 상상계는 자아가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머무르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 들으겠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계에서는 자기애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죠.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펜인데, 이 사람은 볼펜으로 안 보고 뭐 망각과 환상에 의해서 뭐 칼로 보일 수도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이 상상계예요. 이게 상상계고, 상상계 이제 끝에 오면서 바로 이제 아버지가 나타나요. 그렇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단계죠. 이자 관계가 형성되다가 아버지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 아버지를 뭐 프로이드는 부권 그랬지만, 이제 락강은 이제 낭근이라 그러고, 그렇죠? 낭근.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엄마고 엄마가 나였는데, 엄마는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엄마의 욕망은 아버지의 욕망이라는 걸 얘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나타나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상징계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요거 우리가 그 허위 합치성, 허위 독투성은 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만하고, 자, 상징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심볼릭 단계라 가지고 3세부터 이제 6세 단계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보이면서 엄마의 이자 관계를 끊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단계가 바로 이 상징계 단계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의 이자 관계를 끊고 아버지를 안 받아주면은 어떻게 걸리는 거예요? 상상계에 머무는 거예요. 그럼 주체가 못 자라고 이 사람은 뭐야? 조현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간단히 뭐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상계에서 이제 상징계로 넘어야 되는데, 상징계를 못 넘으면은 그 사람은 조현병 환자가 되고 나라는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라고. 상징계를 넘어야만이 우린 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주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주체가 되려고 그러면 어머니와의 이자 관계를 끊고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소타자, 대타자, 그죠?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세상의 규칙을 받아들여야만이 나는 바로 상징계로 들어오고 나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나는 6개월부터 18개월 동안 상상계에 머물렀어요. 나라는 걸 조금만 크고, 그러면서 나의 눈으로서 세상을 구축해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적인 것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러다가 3세에 오면부터 아버지라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는 나의 욕망이었는데 이게 아니네. 엄마의 욕망은 아버지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프로이드는 뭐라 그랬죠? 내가 계속 엄마를 욕망하게 되면 아버지가 엄마처럼 거세를 하겠구나. 그래서 포기를 하고 아버지를 받아들인다는 얘기. 그 얘기를 락강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은 낭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받아들인다는 게, 어머니를 끊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게, 이게 바로 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소타자의 아버지의 욕망을 받아들이는 거고, 대타자, 이 시대의 어떠한 기준을 또 받아들이는 거죠. 안 받아주면 나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열적 주체죠.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난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난 독고다이야.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여야만이 나라는 존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죄 의식하고 또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인간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났다. 원죄 의식하고도 또 이렇게 비슷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징계는 질서의 세계예요. 규칙의 세계고 규범의 세계예요. 그래서 옆에 나온 장기가 있지만, 이 장기는 지 나름대로 규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차는 차대로 가는 규칙이 있고, 포는 포대로 가는 규칙이 있는 거야. 이 규칙을 배우는 단계가 상징계 단계라 이게. 락강에 의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언어학자죠. 언어의 규칙을 배우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언어의 규칙을 배우니까 말을 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상징계가 끝나는 단계부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언어의 규칙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기억하고 말은 같이 가죠. 내가 5살까지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5살부터 말을 배웠다는 얘기고, 상징계가 끝났다는 얘기라고. 언어의 규칙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언어의 규칙 없이, 기표, 기의 그 작용이 없이는 우리는 대화를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상대방하고 얘기하면서 각종의 메타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표로 얘기하고 있지만 뜻은 기의를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의가 있잖아요. 그 기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꽃에 갖고 있는 기표와 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의가 있죠. 이 기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를 못 한다고요. 이게 언어의 규칙이죠. 그러니까 상상계에 머문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들은 기의를 몰랐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 상징계는 아까도 했지만 이 단계에 오면서 이제 분열적인 주체로 등장하고, 이 상징계에 실패하면은 바로 우리가 보는 조현병에 걸린다 이게. 조현병에 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사도세자가 뭐라 그랬죠? 아버지를 못 받아줬다는 얘기죠. 너무나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얘는 아버지를 받아줘야 되는데, 어렸을 때 이제 엄마하고 이자 관계를 맺다가 아버지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게 정상인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영조가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게, 무서워도 받아줘야 되는데 아예 너무 무서우니까 기피한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를 기피해버려.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안 받아준 거예요. 그냥 무서워도 받아주면은 사도세자가 조현병에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아버지를 기피한 거예요. 기피하니까 이 친구는 조현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언어의 규칙을 따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징계는 이 장기에 나온 것처럼 질서의 규칙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예요. 그래서 소타자는 부모의 욕망이고, 대타자는 이 시대가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상상계, 상징계를 거치면서 주체가 되지만, 이 아버지의 욕망을 받아들여야만이, 이 시대에 추구하는 욕망을 받아들여야만이 주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나를 추구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대학교 나오고 또 취업 나가고, 그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식을 쌓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내 거냐 내 것이 아니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 시대의 흐름대로 우리는 좀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6334니까 또 6학년 초등학교 지나고 또 대학교 지나고 그 루트를 계속 쭉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서 살라 그러면은 그 규칙을 따라가야 돼요. 그 얘기죠. 그렇죠? 이 규칙을 못 따라가면 이 세계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것은 나의 욕망은 없어지고 그냥 대타자의 욕망대로, 부모의 욕망대로, 또 이 세계가 이끄는 욕망대로 우리는 그냥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그 락강이 하고, 이러한, 자, 나의 욕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자, 상징계는 자, 이미 만들어진 구성된 세계로 언어로 구조화된 현실이다. 그 상상계의 자아가 주체화되는 과정으로 장기처럼 규칙의 세계로 들어오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멜라니 클라인은 상상계의 머물면 뭐야? 편집 분열증 자리. 우리가 이 세계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울증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 분열증 자리, 우울증 자리. 그래서 이 상징계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제 우울증 자리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뭐 지금 얘기했던 것은 이렇게 상징계의 이제 단계를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 자, 이 상징 이 단계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를 받아들이면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아이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여요. 자, 아까 사도세자가 아버지를 안 받아줬다는 얘기죠. 너무 무서우니까 아버지랑 회피했어. 이것을 우리가 폐제라 그래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폐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배제라는 말도 쓸 수 있고, 락강은 이제 폐제라 그랬어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빠 싫어, 안 받아줘. 이게 폐제. 이 폐제가 걸리면 이제 정신병에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아버지는 받았어요. 그죠? 아버지는 받았는데 아버지를 받는 과정에서 나의 욕망은 사라지고, 뭐 어떻게 보면 이자의 욕망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의 욕망을 받아들이면서 이자의 욕망을 억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의 욕망을 억제하니까, 이 억제하는 단계에서 바로 신경증이 나오고, 요 신경증이 히스테리아, 강박증으로 락강은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억제 속에서 신경증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보겠지만 좀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는 배제도 아니고 억제도 아니고, 일단은 뭐예요? 부인이에요. 부인. 그러니까 디나이, 부정한다. 이게 받아는 들었지만 계속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제는 아예 처음부터 안 받아주고 아버지를 받아줬어. 하나는 억압하는 것은 신경증 환자가 되는 거고, 얘는 받아줬는데 계속해서 부인을 해. 받았는데 계속 부인하는 거야. 내가 왜 받았지? 아이, 안 받을까? 그 어떻게 보면 이 신경증과 정신병의 경계선에 있죠. 부인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더에 나오는 원빈이 그 부인이에요. 받아는 줬는데 자꾸만 살면서 또 안 받으려 그래. 이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디나이,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도착증 환자들이에요. 그 락강은 이렇게 그 상징 단계에서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단계에 있어서 전혀 안 받는 상상계에 머무는 사람은 정신병이고, 상징계에 들어왔지만 억압을 하는 거죠. 그죠? 억압을 하는 거죠. 이 억압하면서 신경증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받아는 줬지만 계속해서 또 부인을 하려고 할 때는 도착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뭐예요? 어떻든 억압이 일어나든가, 자, 배제가 일어나든가, 그 다음에 부인을 하든가, 이 세 단계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구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은, 자, 우리가 몸, 얼굴 하나, 팔 둘, 다리 둘이게 몸통, 이래야 우리가 인간이라 그러죠. 이게 우리의 몸의 구조죠. 이게 몸의 구조라고요. 그럼 정신은 어떻게 구조가 돼 있냐? 임상학적으로 뭐 이드 에고, 슈퍼 에고는 이제 그 정신에 대한 어떤 그
구조적 형상을 본 거고, 임상학적으로 심리학적 이상 행동은 우리의 정신은 뭘 갖고 있냐? 정신병과 신경증과 도착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팔, 다리를 갖고 있듯이 우리 인간은 정신병 아니면은 신경증 환자 아니면 도착증 환자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예요. 왜? 인간은 분열된 주체이기 때문에. 그 건강한 성격, 우리가 건강한 성격을 가져라, 이것은 뭐냐면은, 락강의 입장에서는 이걸 생톰이라고 그랬는데, 증상을 줄이는 것이 바로 건강한 성격이고 치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성격을, 그러니까 락강은 좀 무서워요. 이게 자아심리학에서 나와가지고 건강한 성격이었는데, 건강한 성격이 어딨냐 이게요, 이 세상에. 아무도 건강한 성격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라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식처럼 정신병 환자 아니면 신경증 환자고 도착증 환자, 이 셋 중에 하나에 속한다 이거예요. 단지 우리는 뭐래? 이 증상을 낮추는 것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심리 치료라는 얘기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신구조라 그래. 예? 정신구조라. 그래서 락강은 그 정신구조고, 하여튼 뭐 우리가 슬픈 얘기 수도 있고, 우리는 모두 환자다. 락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 모두는 환자이기 때문에 부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갈등도 생기고, 그래 이 환자라는 것이 안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증상을 줄이는 데 있어서의 시작이라고 이제 락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욕망은 프로이트처럼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제 변증법도 이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욕구를 요구하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정반합이죠. 내가 두 개를 갖고 싶었는데 또 반대쪽이 또 생기네. 그쵸? 또 요거 갖고 싶네. 그쵸? 또 합이고 또 요걸 갖고 싶은데 또 요걸 또 갖고 싶네. 또 합이고. 그 여러분들 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그 학교를 이제 나오고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차를 사는데 남자는 차에도 오신 거야. 맨 처음에는 포니 사갔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르망 샀다가 조금씩 커져요. 맨 처음 찼어. 포니면 내가 뭐 세상 다 산 것 같아. 갑자기 뭐 차를 굽다니까. 그러니까 뭐 또 포니 사다가 조금 더 큰 차, 좀 더 큰 차, 이렇게 된다고. 그것이 바로 욕망은 변증법처럼 채워지지 않는다. 계속 변증법은 정반합하니까 정이 생기면 반이 생기고, 또 합이 또 정이 되고, 또 반이 생기고 쭉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를 이제 뭐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고, 지금 봤던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자, 이게 퀴즈에도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는 얘기는, 조현병에 걸렸다는 것은 상징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은 상징계죠. 자기 애적 성격, 나르시시즘은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여야 대체를 보면서 여당은 여당만 보고 야당은 야당의 눈으로만 봐요. 뭐 조국 사건이나 뭐 또 무슨 법무부 장관의 사건이나 야당은 야당의 눈으로만 보고 여당은 또 여당의 눈으로 봐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상상계에 머문 행태죠. 정치라는 것이 왜 한심하냐? 상상계에 머물러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또 비아냥거리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이게 상상계고 상징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상징계를 거치면서 바로 나라는 정체성, 정확히 얘기해서 분열적 주체를 갖게 된다. 자, 아까도 했지만 요 실제계입니다. 대상과 환유의 세계 보겠어요. 실제계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도 뭐 간단해. 그냥 칸트의 물 자체의 세계. 저가 이제 철학을 안 해서 저 가물가물한데 생디아신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뭐 그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그 모르겠는데 칸트의 그 물 자체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칸트는 뭐라 그랬냐?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신까지는 우리 얘기하지 말자고요. 괜히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만 얘기하자고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게 물 자체 세계예요. 있는 것인지 없는 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 자체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존재는 하지만 모르는 영역이라 이게. 근데 칸트 같은 사람은 점점 우리가 그 모르는 영역을 이제 많이 알 수 있게끔 이제 된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 이성을 통해서 점점 영역을 알게 되면 나중에는 귀신이 있냐 없냐까지도 판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은 이분은 이제 그 기독교 신자니까 그런 얘기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죠. 신이 있냐 없냐, 뭐 기독교 신자니까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물 자체인가 알 수 없는 영역, 존재는 하지만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건 뭐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이 뒤 얘기를 하자고요. 자, 사과를 보자고요. 물 자체를 이제 딩하짓이라 그러네. 네, 여기 나왔네. 자, 먼저 이제 도가도 비상도를. 자, 도가 뭐냐? 이제 노자한테 사람이 물어봤어요.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도가도. 도라고 하는 것은 도가 아닌 것이 도다. 그러니까 도가도 비상도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실제기의 영역이에요.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아까 기표 기이라 그랬어요. 그 기표는 뭐야? 신이피양이죠.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신이피양, 이제 신이피에 나오고, 신이피양이 기표고, 이제 신이피에가 기입니다. 그래서 사가를 보자고요. 사가라는 기표가 있죠. 근데 기이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의 때 사가는 뭐예요? 원죄죠. 신라건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사가의 의미를 갖고 있고, 자, 뉴턴의 사가의 기이는 뭐예요? 그 뉴턴의 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뭐예요? 과학, 이성, 중력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뉴턴의 사가는 중력이라는 기의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봤던 그 영화 그 파리스의 심판이라 가지고, 저 좀 잠깐만 여기서 영화 이름을 자꾸만 잊어먹어요. 그 아킬레스 건 그 영화 이름 뭐죠? 그 그리스하고 전쟁한 거 그 영화.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사가가 그 원흉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테네가 이쁘냐, 뭐 그 다음에 뭐 아폴로 신이 이쁘냐 해가지고 그 인간이 기억을 못했어요. 어떤 신을 이쁘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죠. 그쵸?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사가 그러면 우리가 파리스의 심판, 그래서 뭐 불화, 허영심, 질투, 여러 가지 기의가 있다 이게. 그쵸? 기의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사가라는 기의는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의는. 그쵸? 계속 나오려면 실제계가 있기 때문에 기의가 계속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사가는 또 다른 기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의를 제공하는 게 실제계고, 요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창의적인 사람이라 이거예요. 아까 저거 창의적인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그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물론 분열적 주체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겠지만 실제계에서 계속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과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창의적 사람 그러면은 이 실제계에 있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체에 잃어버린 영역, 접근이 불가능하다. 욕망의 반복성은 실제계 때문에 생긴다. 상징계를 지속해준다. 이게 뭐 어려운 얘기지만 요 정도만 하고, 자 끝으로 정신 건강을 보겠습니다. 락강은 욕망을 추구하라 그래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됐지만 욕망 그러면은 좀 집착, 탐욕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욕망을 욕망, 근데 이 욕망도 이제 프로이드식의 해석이 있고 또 아주 유명한 그 철학자 질 들레즈의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은 뭐냐? 집착과 탐욕은 프로이드식이고, 질 들레즈는 부족한 거에 대한 갈망이다. 이게 욕망이다. 이게 부족한 거에 대한 갈망. 아주 긍정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 이렇게 집착, 탐욕,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 욕망하지 마. 그런 것도 있지만 부족한 거에 대한 갈망도 있어요. 질 들레즈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욕망은 자꾸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락강을 배우고 있어요. 락강은 우리 보고 욕망을 추구하라 그래요. 응? 욕망을 추구하라 그래. 욕망을 추구해라. 그래서 좀 여러분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욕망 그러면 그럼 탐욕을 추구하냐? 그래서 락강을 그냥 자세히 못 읽으신 분들은 그냥 그냥 감각적으로 삶을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락강의 욕망을 추구하라는 것은 아까도 봤지만, 자, 이자관계에서 인간은 무조건 타자의 욕망을 받아줘야 돼요.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욕망이 찌그러진다고요. 억제했죠. 나의 욕망이 10개였는데 아버지의 욕망을 받아줘야 되니까 나의 욕망은 2개만 되고 아버지의 욕망은 8개만 되는 거예요. 락강이 이야기하는 정신건강은 뭐냐? 이 2가지인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라는 얘기예요. 남의 뜻에 살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나의 뜻대로 세상을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락강의 정신건강이에요. 그 락강이 욕망을 추구하라 그래가지고 감각적으로 삶을 사는 뜻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지만 찌그러진 나의 욕망을 찾으라는 얘기라고요. 내 뜻대로 세상을 살라는 얘기라고요.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안티꼬네예요. 안티꼬네. 예? 여러분들 안티꼬네 아시겠지만 우리가 봤던 오이토푸스의 딸이죠. 안티꼬네가요. 이제 오이토푸스가 자살을 하죠. 나중에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하고 결혼했으니 당연히 자살해야죠. 자살을 하고, 아버지가 자살을 하면서 이제 이남이 이녀예요. 그래서 이제 큰 오빠가 있고 둘째 오빠가 있고 그 다음에 안티꼬네가 있고 안티꼬네 언니가 있고 이남이 이녀였어요. 근데 큰 오빠하고 작은 오빠끼리 이 왕위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작은 오빠가 외국 군대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큰 오빠하고 싸우지만 큰 오빠가 이겨요. 그러니까 큰 오빠가 왕이 되면서 이 작은 오빠 나쁜 놈이다. 저 나쁜 놈이니까 화장도 시키지 말라. 그래서 길가에 버려져요. 그 사체가, 죽음이 벌어져요. 안티꼬네는 당당하게 오빠한테 가서 나는 작은 오빠를 장사를 치르겠다. 죽어도 난 치르겠다. 이러한 삶이 바로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가 락강은 정신건강이라고 이야기했고, 자, 니체는, 자, 이거를 또 퀴즈에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니체는 위버맷이에요. 우리가 초인 배웠죠. 초인은 저는 이제 오버맨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대세가, 오버맨도 아니고 그냥 독일어 그대로 위버맨시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니체의 초인은 뭐냐? 응? 니체가, 이 시대의 초인은 뭐냐? 3가지 얘기를 해요. 낙타 같은 정신,
사자 같은 정신, 아이 같은 정신. 낙타 같은 정신은 뭐냐? 비굴한 삶을 사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못해요. 엄청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낙타가 짐을 짓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짐도 못 벗어요. 직접 하고 싶으면 못하고 이게 낙타 같은 정신이에요. 사자 같은 정신은 뭐냐?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싫어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자 같은 정신. 아이 같은 정신은 반대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아이 같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그러잖아요. 여야 간에. 반대를 했으면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사자 같은 정신이고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이 같은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락강의 정신건강에서 바로 욕망을 추구하라는 것은 니체의 아이 같은 정신을 추구하라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우리가 뭐 하나하나 이런 심리학적인 인상 행동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자세하게 또 공부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락강에 대한 그 기본적 인원을 좀 더 갖춘 다음에 영화를 보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